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6기 발표를 맡게 된 강병훈이라고 합니다. 원래 자기소개, 그 OTC 안에 자기소개를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가지고 지금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OT 때만 해도 제가 소속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소속이 없이 좀 쉬고 있는 상태고요. 쉬는 동안에 좀 그동안 놓친 부분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발표 주제를 좀 찾아보다가 최근에 주변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아이겐레이어랑 리스테이킹 관련된 부분을 좀 발표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 부분이 되게 많긴 한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내용하고 그냥 관련 소식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발표를 진행하고 이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앞으로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은 같이 공부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개수는 많지만 생각보다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내용 구성을 했고요. INA랑 이제 리스케이팅을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스테이킹하고 리스테이킹에 대한 얘기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스테이킹은 저희가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락업을 하고 그 락업을 함으로써 이제 블록체인 검증과 네트워크 보안에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스테이킹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락업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리워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스테이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소마다 다 있고 뭐 국내도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업비트는 뭐 이더리움만 있었는데 뭐 코스모스, 에이다, 솔라나, 폴리곤 같이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테이킹하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됐는데 이름에서 보면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스테이킹을 한 번 더 한다는 느낌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것은 거의 못했다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받게 돼가지고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로 지금 IM 레이어가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리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이제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통해 가지고 얻은 이제 LST라는 이제 토큰을 가지고 이제 다시 스테이킹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리워드를 받고 그 리스테이킹 하는 목적은 이제 뭐 이더리움 보안을 활용해서 AWS라는 이제 외부 미들웨어 서비스를 이제 잠시만요. 네,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테이킹이라는 개념을 알고서 이제 아이겐 레이어를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장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겐 레이어를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LSD에 대한 이제 발전,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잘 알고 있었던 이제 리더 파이낸스나 뭐 로켓풀이나 코인베이스는 이제 이더리움이 이제 작업 증명에서 지분 증명에 넘어가면서 이제 32개의 이더리움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근데 32개의 이더리움은 오늘 가격 기준에서 대략 1억 5천만 원 정도 하거든요. 큰 금액을 이제 개인이나 아니면 일반 그룹이 이제 스테이킹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이제 분할을 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할 수 있게 더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어,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하기 위한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했다면은 어, 아이겐레이어라는 이제 리스테이킹이라는 이 개념은 이제 뭐 스테이킹에 대한 이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보다 이제 빠르고 안정적인 ABS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이런 새로운 개념 아니면 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옴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어, 기존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리더 파이낸스나 아니면은 뭐 로켓풀에서 나온 이제 LST 토큰을 가지고는 이제 과거에 이제 LP 유동성 공급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제 아이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토큰을 가지고서 다시 재스테이킹, 그래서 스테이킹한 것을 한 번 더 스테이킹하는 것을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뭐 리더 스테이커 이더 같은 경우는 ST 이더 아니면 뭐 로켓풀 이더 같은 경우에는 RETH 같은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는 LST를 이제 한 번 더 이런 서비스가 이제 나옴에 따라서 이제 알게네어가 처음부터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요. 알게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년 3월 정도에 이제
5천만 달러의 투자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한 기업들 보면은 뭐 블록체인 캐피탈, 뭐 블록체인 캐피탈, 코인베이스 벤처스 같이 좀 유명한 그 VC들이 이제 참여했고요.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인데 이제 안데르센 호로이츠에서 이제 1억 달러 추가로 추가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투자 소식을 보면은 크립토 시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좀 유망한 프로젝트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 많은 프로젝트들은 투자사에 많은 투자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받은 만큼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갈지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이겐레이어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이겐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의 신뢰, 보안이라고 하죠. 이 이더리움 보안을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명칭은 이제 뭐 탈중화된 뭐 이더리움 리스테이킹 프로토콜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의 리스테이킹 통해 가지고 신규 AWS가 뭐 자체적인 신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이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테이킹된 이더리움하고 이제 ABS 연결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배포된 스마트 컨트랙트와 다양한 ABS가 추가적인 노드 소프트웨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이유와 이 아이겐 레이어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장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알고 있던 우리는 이제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하고 이제 ABS 별도로 이제 경쟁 관계에서 이제 어느 쪽에 이제 스테이킹 해야 될지 좀 고민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보유자도 이제 이더리움의 레이어 1에 이제 스테이킹 할 것이냐, 아니면 AWS 쪽에서 이제 스테이킹 할 것이냐 되고요. 그렇게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이더리움 네트워크 쪽에 많이 몰리게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AWS라는 이제 서비스들이 좀 활약을 못 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AWS 쪽에서는 약간 공격적인 수익률을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격적인 수익률도 제공해야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마케팅이나 아니면 좀 비용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용을 투자하고 이제 다양한 이제 뭐 수익률이든 다양한 마케팅이든 아니면은 다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갖는 장점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플랫폼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올려져 있는 이제 탭들은 이제 신뢰도 뭐 형성을 위해서 뭐 미들웨어에 의존하고 있기도 하고 최소한의 노드도 돌리고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메인넷에 대한 이제 보안, 신뢰는 이제 발끝에도 못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이더리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이 보안성이 하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드 유지비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드 유지비 유지한다고 해도 그 이더리움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만큼의 보안도 이제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제 아이겐 레이어가 나온 건데요. 아이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 메인넷이 갖고 있는 이제 보안을 이제 판매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보안을 이제 판매를 하고서 이제 그 보안을 가지고서 이제 AWS라는 이제 서비스들이 어, 기존에 운영을 해야 했던 이제 노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감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초기 그 빌드업 단계에서 이제 그 노드를 운영하는 이제 비용이 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은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도 좀 많이 유리하게 됩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제 총 130억 달러 정도의 이제 그 TBL을 보유하고 있다고 쳤을 때 이더리움이 이제 100억 달러, 그다음에 각각의 10억 달러씩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 각각 ABS를 공격하는 비용은 이제 10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하나 공격하게 될 때 이제 공격 비용은 이제 10억 달러인데 아이겐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보안을 이제 빌려서 이제 서비스를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10억 달러의 이제 공격 비용이 들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더리움 보안 그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는
한 그 130억 달러의 그 공격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 실제로 과거보다 이제 그 보안성은 뛰어나게 되고요. 네, 제가 헷갈려가지고 네,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아이겐웨어를 통해서 이제 가지고 가는 이제 보안성은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이겐웨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각각 서비스들이 이제 발전하고 이제 보안성을 높이는 부분을 이제 기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제 거버넌스 구조하고 이제 그 바로바로 이제 발전하는 이제 변화에 대한 이제 혁신에 대한 부분에 이제 약간 트레이드오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INA 같은 경우는 이제 이더리움 보안에 의존을 하면서 빠르게 이제 ABS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오스하고 이제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버넌스 구조가 약간 이게 탑다운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민주적인 약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이제 변화나 이런 부분에서 좀 대응이 좀 느리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아이겐 레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보완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뭐 보완을 위한 다른 뭐 부트스트래핑 같은 과정을 뛰어넘고 이제 개발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이더리움 이제 코어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DAB랑 이제 미드웨어 레이어의 이제 변화나 아니면 뭐 개발을 이제 함으로써 이제 프로토콜 레벨에서는 이제 기존과 이제 동일하게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제 항상 고민을 하던 이제 거버넌스와 이제 그 변화에 대한 이제 부분을 모두 이제 채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프로젝트,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더 추가될 예정이지만 이제 아이겐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뭐 멘틀이든 아니면은 뭐 알트레이어든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합류가 되어 있고 이제 리스테이킹 이제 그 분야에는 이제 다양한 이제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거는 뭐 이더파이, 뭐 렌조, 뭐 푸퍼, 뭐 스웨일 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시장이 더 커지면은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가 더 들어올 것 같고 이 각각 프로젝트에 가져가는 이제 TBL도 계속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서비스랑 이제 블록체인 이제 네트워크 관점에서 장점을 말씀드렸다면은, 그다음에 이제 유저나 아니면은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커 입장에서 좀 리스테이킹이 왜 매력적인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리스테이킹이 왜 매력적이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어서 스테이킹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오늘 날짜 기준에서 APR이 이제 3.5%의 정도 이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이더리움을 그냥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은 3.5%의 이자만 받게 되는데 리스테이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보다 많은 걸 이제 지원을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이제 리스테이킹까지 하겠죠. 그래서 리스테이킹 하게 되면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스테이킹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그에 대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스테이킹을 하고 나서 이제 받는 LST 가지고 이제 리스테이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이겐레이어 포인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프로젝트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 아이겐레이어 포인트가 이게 지급이 되고요. 이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아이겐 레이어에 대한 토큰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토큰에 대한 에어드랍을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각각 프로젝트에서 그 토큰을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프로젝트가 이제 토큰을 발행을 안 할 수도 있지만 발행할 경우에는 이제 뭐 스테이킹 이자와 이제 아이겐 레이어 포인트 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뭐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이제 리스테이킹 하는 게 아니라 어,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뭐 TBL이 높은 이런 프로젝트들에 대해 좀 분산을 해서 이제 리스테이킹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현재 어,
아이겐 레이어 관련해가지고 이제 두 개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토큰을 지금 발행을 해가지고 이제 상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알트레이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더파이가 있는데 두 프로젝트의 토큰은 이제 모두 토큰이 발행되었고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까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이제 다른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리스테이킹 관련해 가지고 이제 토큰 발행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이제 사람들이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리스테이킹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리스테이킹이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과거에도 이제 계속 돈을 만들어내는 이제 레버리지 형태, 이제 풍차 돌리기 형태는 뭔가 주의할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풍차 돌리기 형태로 해서 이제 돈을 낳는 구조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로 인해서 망한 프로젝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IN 레이어랑 리스테이킹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겐 레이어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소스 코드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 이제 컨트랙트 해킹 같은 이제 리스크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걱정이 되게 많은데요. 왜냐하면은 과거 이더리움 해킹 당하면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크래시 이게 분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실제로 그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아이겐 레이어 관련된 이 리스테이킹 시장에 대한 그 규모가 되게 커지면서 어, 이,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단순히 이더리움이나 관련 뭐 아이겐레이어 쪽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가 아니라 크립토 전체적인 이제 시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스테이킹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킹한 것을 가지고 한 번 더 스테이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의 레버리지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리스테이킹한 것을 다시 또 리스테이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고요. 리스테이킹한 것을 가지고 리스테이킹도 가능한데 물론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서 다양한 크게 레버리지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자산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 그 끝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숙지를 하고 음,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리서치를 한 다음에 좀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찾아보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 전체 TBA 중에서 리스테이킹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한 31% 정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리스테이킹 섹터가 차지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아이겐 레이어랑 리스테이킹 섹터가 이더리움의 디파이 생태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크립토 시장에 대한 뭔가 활기, 그다음에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는 이제 어 자꾸 이러한 부분, 약간 돈이 몰리는 부분에 계속 돈이 몰리면서 과연 이러한 부분이 뭐 올바른 길로 가고 있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실제로 이 스테이킹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어다 주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벌게 될 경우에는 이제 크립토 시장이 좀 올바른 길보다는 약간 계속 레버리지 형태로 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하고 있고 어, 물론 프로젝트들이 잘 됐으면 좋겠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계속 좀 더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리서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레버리지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다양한 프로젝트를 봤을 때 그 결과가 뭐 좋았던 경우도 있고 나빴던 경우도 있으니까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리서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한번 몇 개 프로젝트를 좀 더 사용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견이나 아니면 좀 정보가 있으면 같이 더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조사는 못했는데, 최대한
다양한 자료를 좀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겐레이어 관련된 이제 백서랑 이제 관련된 이제 구글 독스, 그다음에 이 아이겐레이어에 대해서 분석한 글들을 좀 약간 제가 본 자료들 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제가 설명드린 내용보다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 링크들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준비한 내용이었고요.